네, 재료역학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하중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설명. 답은 5번이고 집중하중은 한 점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실제 모든 하중은 이상적으로 한 점에만 작용한다. 이렇지 않죠. 완전히 한 점에만 작용하는 하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 문제는 5번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1, 2, 3, 4번이 중요한데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작용 방향에 따라서 인장 압축, 전단 굽힘 비틀림으로 분류가 되고 작용 속도에 따라서 정하중, 동하중으로 나뉘며 충격하중과 반복하중은 동하중의 일종이다. 정하중은 상하중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우실 때 정하중이 상하중이구나. 그리고 동하중에는 충격하중과 반복하중이 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작용 속도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렇게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분포하중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작용한다. 그리고 단위 길이당 힘으로 나타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길이당 힘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문제가 많아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교본 하중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과 함께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하중을 말하며 평균 능력이 0이다. 우리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하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본 하중을 이제 찍을 수 있어야 되고 평균 능력이 0인 하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도 이제 교본 하중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힘의 SI 단위가 뉴턴, 압력은 파스칼이고 이제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이고 일은 1줄이고 뉴턴 곱하기 미터.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동일 재료일 때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크다. 정적 시험과 동적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장 압축 굽힘 비틀림 이제 하중 속도가 느리게 작용할 때가 정적 시험이고 동적 시험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 키워드 인성과 관계됐다. 그러면 충격 시험,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피로, 그리고 일정한 고온 상태에서 정화줌이며 장시간 동안 서서히 작용한다. 그러면은 크리프 시험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서서히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급격히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두 가지만 더 보자면 이제 양단 지지하고 중앙을 타격하는 단순부와 관련된 것이 사르피 시험이고 외팔부와 관련된 시험이 아이조드 시험입니다. 이제 여기 이응이랑 여기 외팔부의 이응 꼴로 해서 시험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한 설명. 자, 5번부터 보시면 파단점에서의 응력은 항상 극한 강도에서의 응력보다 크다. 이제 그래프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파단점에서는 극한 강도, 극한 응력 상태보다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이제 1, 2, 3, 4번을 보시면 비례한도는 직선적으로 비례한다. 후계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탄성한도는 영구 변형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한계 지점, 하중을 제거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탄성 계수, 요거는 역률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3번 상항복점은 응력의 증가 없이도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 연성재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극한 강도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건질 수 있는 최대 응력 지점. 이 이후부터 네킹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 그리고 여기 E 여기까지는 탄성 여기부터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상항복점 보시고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성 재료에서는 수직 응력에 대한 저항력이 전단 응력에 대한 저항력보다 크다. 요거까지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수직 응력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이제 전단되는 게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전단 응력에 대한 저항력이 작기 때문에 수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기보다는 전단에 의해서 변화되기가 쉽다. 네, 재료의 내력과 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5번이고 이제 시그마는 A분의 P이기 때문에 A가 커지면 이제 반비례하여 작아지겠죠. 그리고 선지 보시면 1번은 외력에 저항하여 물체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내부 힘이고 평형 상태에서는 외력의 크기와 합력은 0이 된다. 이거는 응력에 대한 설명이고 수직 응력도 읽어보시면 되고 수직하게 작용한다. 이제 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인장 응력이 보통 플러스, 전단 응력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따라 미끄러듯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 그리고 접선 응력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평행하게 작용한다. 접선으로 작용한다. 이제 수직하게 작용한다. 요거 가지고 말장난치기 좋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응력 같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가시죠. 3번은 보기가 좀 많은데 이제 정답부터 보시면 5번 인성은 재료가 파괴될 될 때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이 아래 전체 면적과 무관하다. 요 앞에 말은 맞는데 면적과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인성이 큰 재료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성이랑 연성 요거 헷갈리잖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성은 이제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가늘게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다. 이거는 엿을 생각해서 엿을 옆으로 늘린다 생각해서 외우시고 그리고 전성은 판 모양으로 넓게 펼칠 수 있다. 요거는 저희 전 붙일 때를 생각하시면 이제 전을 얇게 펴서 그거랑 연상해서 외우시고 취성은 변형이 거의 없이 갑자기 파괴되는 성질 그리고 이제 취성이 큰 재료는 주철이나 유리 딱 봐도 이제 잘 깨지는 놈들이죠. 그리고 탄성 개수의 경우에는 아까도 했었지만 기울기고 강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강도와 강성 항상 비슷한 것끼리 연결을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이제 틀리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강도 먼저 보시면 외력에 의한 저항력이 키워드고요. 강성 같은 경우에는 외력에 의한 변형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보자면 인성이랑 탄성 요것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뭔가 변형됐다가 제거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뭔가 비슷하지 않나 하면서 요거 제대로 이 선지 그대로 안 외우시면은 인성이랑 탄성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탄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온다. 요 키워드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는 파괴될 때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화송비에 대한 설명. 답은 5번이고 이제 이 관계식에서 항상 작아진다. 보통 선지에서도 틀리게 나오려면 항상이란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이 경우에는 V가 0.55가 될 경우에 이제 K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관계식이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문제 풀 때 비례관계식에서 보통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이란 키워드를 써서 좀 틀리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번 보시면 탄성한도 내에서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의 비의 절대값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체의 범위가 0에서 0.5 사이. 0.5인 재료는 완전 비압축성 재료이고 고무가 있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고무. 이제 특수한 거 0.5 고무. 그리고 코르크. 코르크는 B가 0이다. 그리고 횡반향 변형률이 0이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에서 이런 말장난이 많이 나옵니다. A와 B의 B는 A 나누기 B고요. A에 대한 B의 B는 대한을 기준으로 이렇게 끄시면은 이제 B 나누기 A가 됩니다. 그리고 축방향 같은 경우에 세로 방향, 그리고 종방향, 수직 방향으로 같은 표기를 할 수 있고 가로 방향 같은 경우에는 횡방향, 원주 방향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아송 B는 푸아송수의 역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변형률 나누기 축방향 변형률이다. 그리고 이 관계식 두 가지도 아셔야 되고 사실 뒤에 관계식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 식은 잘 안 나오는데 요번에 한번 기출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다 넣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요거 외우실 때는 이지하다, 쉽다는 말이죠. 이지 순으로 써놓고 2랑 1 더하기 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E는 2지 1 더하기 누랑 3K 1-2 누 요런 거는 꼭 주는 문제니까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기사 기출에서도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게 최적 변형률이랑 단면적 변화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A인지 V인지 하고 구분을 하신 다음에 1-2누 한 다음에 변형 이제 유를 곱한 거죠. 그리고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요 항만 따와가지고 뒤에 항만 따온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5번 보시면 답은 4번입니다. 지능력은 변형된 순간의 실제 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그리고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항상 공치 응력보다 작거나 같다. 인장하중이 작용하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여기가 줄겠죠? 근데 공식이 A분의 P잖아요. 그럼 단면적이 줄어들면은 응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진응력은 실제 단면적에서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치 응력보다 크게 나타난다. 요거를 아셔야 되고 이제 1번 보시면 수직 응력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인장 압축이 있고 전단 응력은 평행 키워드 가져가셔야 되고 공칭 응력은 변형 변형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 변형 후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로 자주 만듭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의 굽힘 시에 발생하는 응력이 수직 응력의 일종이며 중립축에서는 그 값이 0이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뒤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그럼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는 공치 응력이 진응력보다 크겠죠. 왜냐면은 요걸 압축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진응력 같은 경우에 이제 분모가 올라가니까 작아지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여기서 변형률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공식도 여기 공식이지만 제가 적어 놓은 게 공치 응력과 진응력을 이해하고 변형률은 무조건 반대로 작용한다고 암기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공칭응적과 지능력은 단면적의 변화로 이제 이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기를 하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변형률은 어떻게 되지?'라고 고민하는데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자 인장을 할 때는 공칭응력이 큰가요? 지능력이 큰가요? 이제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는 공칭응력이 작겠죠. 그럼 공칭응력이 작다? 그럼 변형률은 공칭 변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는 이제 지능력이 작아. 지능력이 작아? 그럼 진 변형률은 공칭 변형률보다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압축 시에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아마 절대적인 수치 이런 키워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로그가 적혀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이게 또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보통은 인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압축이 나올 경우에도 아마 절대적인 수치라고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만약 대수적인 수치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스스로 좀 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이너스가 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아시고 이거는 이제 계산하라는 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true를 기준으로 외운다. 이제 진응력, 진변형률 이제 true를 써 놓고 요거를 맞춰서 외운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것도 식 쓸 때 easy 한 다음에 요것도 t는 뭐뭐뭐 항상 외우실 때 그 약간 좀 편하게 외우려면은 이렇게 좀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해 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1 더하기 이제 변형률 입실로는 동일하고 요거에만 차이가 있다. 하여튼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 이제 여기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6번 정답부터 보시면 반복이나 충격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안정률을 작게 설계한다. 당연히 이제 크게 설계를 해야겠죠. 1번 보시면 안전율은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값이고 소성 응력을 탄성 응력으로 나눈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중요하니까 가져가셔야 되고 2번은 당연한 말이고 4번도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연성 재료의 경우에는 항복점을 기준으로 안전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데 그냥 기계나 구조물이 안전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최대 응력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허용 응력을 골라야겠죠. 그때의 성지는 이제 사용 응력이었는데 아마 코레일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시기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여기 줬네? 그럼 사용력 골라야지.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안전율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취성은 극한 강도, 연성은 항복 강도 또는 항복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취극연행, 취객을 연행하라 해서 외웠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취성은 극한 강도, 연성은 항복점을 기준으로 안전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허용력, 사용력. 여기는 당연히 당연하게 암기를 하시는 거고 헷갈리는 게 여기 앞에 거. 극항탄, 극한탄. 아주 심하게 한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한탄. 네. 그리고 오프셋 방법의 변형률. 이거는 잘 나오진 않긴 하는데 0.2, 0.5, 0.2, 0.9, 0.5 총 변형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다음은 7번. 이제 4번의 경우에 관계시계로부터 E는
2G 더하기 1누이기 때문에 항상 2는 G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1번 보시면 타우는 G 감마의 곱이고 이제 전단 변형률은 직각 상태에서 변환된 각도.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 이 좀 중요한데 순수 전단 상태에 있는 요소의 주응력은 전단 능력 크기와 같고 방향은 45도 기울어진 면에서 나타난다. 45도 이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수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형률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답부터 보시면 세로 탄성 계수가 큰 재료일수록 더 많은 변형률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제 변형률 에너지 U, 이제 U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P 델타, 뭐 델타로 써도 되고 람다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델타는 A 2분의 PL이고 요거를 이제 공식에 넣으시면은 이제 분모, 이제 아래쪽에 2가 있잖아요. 그래서 2가 올라가면은 U는 내려갑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이제 1번 보시면 하중에 의해 재료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 그리고 한도 내에서 1의 양과 같다. 맞는 말이고 축하종을 받는 부재의 탄성 에너지는 부재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식을 쓰신 다음에 그 값이 이제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 최적당 요게 중요한데 단위 최적당 저장된 에너지를 변형률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 탄성 한도까지의 면적을 탄성 계수라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가겠습니다.